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어쩌다 충격, 지금 국내 거주 170만 조선족들이 국내에서 받는 혜택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족 자체를 폄훼하기 위한 비난 방송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들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 친문재인 성향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시급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님 시급합니다.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즉 중국인이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조선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충격적인 글이 있어 옮깁니다. 널리 알려서 우리의 적인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작정하고 망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시급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170만 명은 어떻게 군림하는가? 1998년 김대중 정권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는 공경의 문제에서 6.25 남침, 북괴군의 선봉이 바로 조선족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조선족들에게 동포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원하기만 하면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혜택은 너무도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꿈도 꿀 수 없는 혜택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과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족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조선족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는 차지하고 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국 인민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에게 필서를 다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폐지하고 먼저 교육에 관한 혜택을 보겠습니다. 조선족은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 유치원, 영순위. 아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원하는 유치원에 갈 수 없어서 멀리 차로 등하원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육료, 육아 도우미 비용 지원. 조선족은 아이를 키우는 보육료를 따로 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우미를 쓰면 그 비용도 지원받습니다. 셋째,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습지, 학원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은 학습지는 물론 학원비까지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넷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할인에다가 장학금까지 준다는 조항입니다. 장학금까지
생각해 보면 학비는 거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조선족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키우면 대학까지 거의 모든 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숙사도 우선 배정됩니다. 다섯째, 기숙사 우선 배정. 대학 2학년이 되면 기숙사가 모자라서 원룸에 사는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선족 대학생은 누구보다 기숙사를 우선으로 배정받는 특혜를 받습니다. 종합해 보면 조선족은 어린이집부터 학원비, 대학 장학금, 기숙사까지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족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 어린이 중 누군가는 그 유치원 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학 기숙사도 조선족 학생이 배정받는 대신 또 누군가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혜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융 혜택을 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풍족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은행 예금 이자 6% 이상. 우리가 0.5%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 이미 6%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금하면 우리가 과거 5만 원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 6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더 받을 수 있다고 60%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 할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선족들이 중국 내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만 보낸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송금에 위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ATM 수수료 면제. 자동 이체까지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겁을 하며 지적했던 위료비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위료비 지원. 단돈 얼마 위료보험료를 내고 손자, 며느리까지 수백만 원 혜택을 보는 게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더 주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열째, 통신비 지원. 조선족은 통신비를 지원받습니다. 통신비 속에는 핸드폰 요금도 포함됩니다. 조선족들에게 주는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혜택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11번째, 부동산 담보대출 무제한. 지금 필자는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혜택 조항에 대출 무제한 글자에 시선이 박힙니다. 담보만 있다면 수십억, 수백억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담보의 실체도 위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부동산을 조선족들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12번째, 대출이자 특별 할인. 영끌족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등 허리가 휠 때 조선족들은 이자도 깎아준다는 조항입니다. 참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13번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 아예 공짜로 집이나 땅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금도 지원해 준다면 부동산에 관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세금까지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조항이 다음에 있습니다. 14번째, 투기 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가능. 투기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조선족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투기꾼들이 조선족 명의로 얼마든지 사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도 거의 공짜입니다. 15번째,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순위. 임대주택도 일반 국민들보다 우선 준다는 조항입니다. 누구보다 우선순위란 1순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조선족이라면 그냥 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믿을 수 없게도 조선족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채로 뽑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 특채. 조선족을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면허증 취득도 국비로 지원됩니다. 17번째, 운전면허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국비 지원, 심지어 선거권도 줍니다. 18번째, 3년 국내 거주 시 지방선거권 부여. 조선족은 국적 변경 없이도 3년만 국내에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다는 충격적인 조항입니다. 그동안 선거가 중국에 이용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호의적인 도지사나 시장 후보에게 몰표가 갈 수 있었고, 이를 빌미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표를 이용해 정치적 협박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 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위료 혜택에서 가족의 범위가 좁혀졌다고는 하나 이 엄청난 혜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중국으로 흘러간 8조 원에 이르는 돈이 조선족을 매개로 해서 북한으로 간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사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돈의 종착지는 북한이 틀림없습니다. 조선족들의 손에서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조선족들이 중국의 통일전선에서 도구로 쓰이는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를 뚫고 반역의 앞잡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측은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조선족들이 위료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시위에 나섰던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조선족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조선족들이 북한 인민군으로 6.25 침략에 나섰던 그 죄과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요? 만주 고토수복을 위해서 조선족의 힘이 중요하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주 수복을 말하는 순간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조선족에게 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르치게 막아버렸습니다. 조선족 자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족은 중국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국내 거주 조선족은 1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매우 시급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